저희는 계산 작업 파일에 찾기 참조 1 시트에서 표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죠. 이 주민등록의 뒷자리 중에서 8번째인 이 숫자가 1이면 3,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는 거죠. 주민등록 뒷자리 번호에 따라서 1하고 3은 남, 그리고 2하고 4는 열을 표시하는 건데 그거를 choose와 mid 함수를 사용해서 하자고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민등록의 왼쪽에서 여기요. 주민등록 번호에서 왼쪽에서 8번째인 숫자는 이 숫자를 말하고 있죠. 네,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이냐에 따라서 1 또는 3이면 남, 그리고 홀수인 거죠. 홀수는 남, 그리고 짝수인 거는 열을 표시하는 함수가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choose 함수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choose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전에 했듯이 1이면은 뭐 2이면은 어떤 거, 그 값을 골라서 표시를 하는 choose 함수가 되겠고요. 이 mid 함수는 무엇이냐면 문자 텍스트 함수가 되겠는데 이건 뭐냐? mid 함수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mid 함수는 이렇게 써요. 여기 텍스트라고 하면 이 텍스트를 내가 해당되는 추출할 텍스트를 보는 거죠. 이거 어떤 값을 찾을 건지. 네, 그 찾는 텍스트를 첫 번째 인수로 하고요. 이 스타트 넘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반환하는 미드 함수가 됐는데 스타트 넘이 뭐냐면 왼쪽에서부터요. 몇 번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이게 몇 번째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나와 있죠. 아예 8번째라고. 그러면 여기 8번째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반환하래요. 지정한 개수가 우리는 지금 한 개만 그걸 보고선 비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한 개만 지정해서 그것만 가져와 주세요 라고 미드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C3셀에서 8번째 중에서 왼쪽에서 8번째 있는 그 숫자 그 위치에서 한 개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요것만 가져오게 하는 미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직을 뭐 처음 접하거나 그러셨다면 저거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습량이 많으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이 미드 함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미드 함수는 잘 익혀 두셔야 합니다. 이게 이 텍스트에서 몇 번째, 왼쪽에서 몇 번째부터 해가지고 몇 글자 가져올 건지 라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8번째 있는 것을 한 글자만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현재 2라고 가져올 수 있겠죠. 그 함수를 가지고 choose 이제 한대요. choose 이 숫자 그 미드 함수로 가져온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choose 함수로 이 숫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져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게. 그쵸? 예, 첫 번째는 남, 두 번째 있는 거는 여, 예, 세 번째, 3 홀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남녀 해가지고 적어 주셔야겠죠. 만약에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5는 남자잖아요. 네, 외국인 6은 여자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지금은 1, 2, 3, 4밖에 없지만 5, 6도 만약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는 여기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남이 와야겠죠. 여기 5번째 자리니까. 그쵸? 그리고 또 6번째 자리는 그렇죠. 여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choose 함수 첫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몇 번째 자리에서 그 함수 그 자리에다가 어떤 거를 표시할지 적어만 주시면 되는 choose 함수와 mid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mid 함수 이거 많이 나오니까 꼭 익숙할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해가 조금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D3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수식 입력줄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등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hoose 함수, mid 함수 순차적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 mid 함수로 인해서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 첫 글자 가져오도록 할게요. mid, mid 함수 불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함수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 텍스트라고 나왔죠? 우리가 구할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인 C3셀이 되겠습니다. C3셀에서요. 두 번째 인수 입력하기 위해서 쉼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몇 글자, 네, 8번째 있는 글자죠. 8번째 있는 글자 8이라는 숫자 적어주시고 그리고 쉼표 눌러주시고요. 몇 글자 가져와요? 8번째, 왼쪽에서 8번째 있는 글자 거기서부터 한 글자만 가져옵니다. 숫자 1 적어줘서 이렇게 미드 해가지고 C3셀에 있는 그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8번째 있는 거기 그 위치에서부터 한 글자만 가져온다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숫자인 2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수치 저처럼 보이죠? 네, 숫자 데이터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미드 함수와 레프트 함수도 마찬가지 안 해봤지만 우리 레프트 함수도 할 거고 라이트 함수도 할 건데요. 이런 문자열 함수는 반환해 주는 게 문자로 반환해 줘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처럼 보이지만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 형태인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이렇게 2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죠. 이걸 가지고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하는 추즈 함수로 숫자에 따라서 숫자 값에 따라서 골라오는 추즈 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함수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추즈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추즈 함수 불러오셨나요? 불러오셨다면 첫 번째 인수는 index num, 우리가 mid 함수로 해서 구한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하실 때는 fx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불러오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함수인수 대화상자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함수인수 대화 상자에 여기가 추주인지 미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드를 클릭했다면 미드로 보이고 추주 클릭했다면 추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드로 구한 숫자 2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각각 입력해 줄게요. 여기에서는 남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저는 남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건요. 이렇게 해주셔도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요. 남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여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 입력하고요. 탭키 눌러서 그 밑에 있는 대화상자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남, 여 이렇게 빠르게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다가는요. 다른 데다 클릭해서 다른 데 클릭할게요. 그냥 아무 데나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여까지도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4일 때에 있는 값을 이렇게 입력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추주 함수로 인해 가지고 여기 2라는 값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기 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8번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숫자의 수치가 지금 열을 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우리 채우기 핸들러 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나머지도 쭉 채워줄게요. 자, 표 2번에서는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VLOOKUP, 그다음에 HLOOKUP, 인덱스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구입액에 따라서 구입액이 여기 등급표에 있는 요 구입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요 알맞은 그 숫자에 따라 등급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네, 구입액에 따라서 등급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이 구입액에 따라서 요 등급액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표가 세로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표예요. 네, 세로로 되어 있는 방향표라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VLOOKUP으로 해주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HLOOKUP도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 HLOOKUP은 뭐고 VLOOKUP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등급표가 일단은 세로이기 때문에 세로로 되어 있는 이 V라는 거는 vertical, 세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로로 되어 있는 표에 알맞게 찾는 건데요. 이 VLOOKUP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구입액에 따라서 여기 이 표에 구입액이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등급을 표시하는 건데 VLOOKUP으로 찾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고자 하는 그 범위가 찾고자 하고 있는 이 표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VLOOKUP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표의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얘는 무조건 첫 번째 열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열에 요 값과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VLOOKUP은 늘 항상 첫 번째 열로 지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열인지 범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에서요, 찾을 값을 검색합니다. 231만을 이 첫 번째 열에서 검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정된 열번호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가져올 거잖아요. 이 열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테이블에서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거죠. 그 열번호 이걸 지정해 주면은 거기에 있는 거를 맞는 걸 여기다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요 이 값이요. 이 여기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뭐 비교해가지고 올 건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이걸 잘 지정해 주셔야겠죠.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는 거죠.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열 번호를 지정해 주셔야겠네요. 예, 열 번호. 두 번째 거 가져올 거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유사일치 여기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요. 정확히 일치할 때는 그냥 0으로 해가지고 표시하고요. 즉, false죠. 예, 정확히 일치할 때는 false로 하고요. 그리고 유사일치 할 때는 true라고 1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생략하면은 유사일치로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 표시한 거는 생략했기 때문에 유사일치로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유사일치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열이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수치가 다 1, 3, 5, 7 해가지고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근데 이게 내가 유사일치 할 건데 이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만약 135라고 안 되어 있고 157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서 유사일치로 해서 엉뚱한 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일치 할 때는 늘 항상 이 데이터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해야 그러니까 올바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 보니까 231만이라는 게 여기에 표에 딱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일치로 가져오는 거죠. 그쵸? 유사일치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요 금액하고 똑같은 게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게 여기 100에서부터 299만 9,999까지는 일반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300 이상부터 해가지고 499짜리 499.999까지는 실버로 가져오는 거고요.
네, 그 의미를 어떤 건지 아셨죠? 그 단위가 네, 이 100에서부터 300 미만인 거는 이렇게 표시. 300 이상부터 300 이상부터 500 미만까지는 요거 표시.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231만은 300 미만이잖아요. 100 이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으로 네, 이걸 찾아가지고 일반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요. 두 번째 있는 356만 4천은요. 네,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죠. 그쵸? 300 이상이고 500 미만이니까 여기 있는 걸로 가져오겠다. 얘는 120은 네, 일반이 되겠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가져오는 거. 이거는 여기랑 완전히 이렇게 수치가 똑같지 않을 때 유사일치로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첫 번째 열에서 비교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그 열에 그 행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 번째 열로 지정해 줬으니까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vlookup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그 예상하신 대로 그 값으로 나오게 되는 그 vlookup이 되겠습니다. 자, 이 vlookup을 여기 첫 번째 여기 범위를 지금은 이거 범위가 너무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요, 이 중간에 있는 거죠. 여기에 열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테이블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테이블이 여기 더 있다고 했을 때 범위를 요걸로 왼쪽에 있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수하게 비교해야 할 그 데이터를 첫 번째 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는 게 포인트이고요. 네. 그리고 유사일치할 때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3셀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표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표기 때문에 세로에 있는 값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는 vlookup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lookup value 첫 번째 인수로 찾을 값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9200이 여기에서 찾을 거죠. 9200을 가지고 등급표하고 비교해서 할 거니까 이 9200이 어디에 요 9200을 지금 찾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H3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콤마 입력하시고 테이블 어레이, 그러니까 테이블의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필드명을 제외한 순수한 데이터 해주셔야겠죠. 자, 이 필드명을 포함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다 안 합니다. 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순수한 데이터 네, K7에서부터 L10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요 밑으로 해서 셀을 참조할 거죠. 그러면 이 범위는 계속해서 고정시켜 놔야죠. 우리 그래서 F4 키 눌러가지고 다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다 고정시켜 주셨다면은 세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인수에는 컬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이 열이에요. 열. 로우는 행이고요. 컬은 컬럼 해가지고 열을 뜻하는 겁니다. 네, 열 넘버 적어주셔야겠죠. 여기가 첫 번째 열, 여기는 두 번째 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우리는 두 번째를 여기다가 뿌려줄 거니까 네, 열 번호 숫자 2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꾸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 필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 필드를 그거
그 필드를 선택해 가지고는 거기 필드 안에 있는 요거를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쵸? 기억나실까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고 필드도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드명 선택이 아니라 열번호로 해주시는 거고 행번호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금 더 쉬운 게 이 필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드명을 적어주는 거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열번호, 행번호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호 적어 주셨다면요. 다음 번째 인수 한번 하기 위해서 다음 번째 인수는 우리는 유사일치로 해가지고 생략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마 입력하면은 유형을 찾는 거죠. 정확히 할 건가 유사일치 할 건가.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거는 이 표에서 정확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사일치로 true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true가 보인다면 true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true로 발생이 되겠죠. 여기서 가로 닫고 그리고는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살펴볼까요? I 3셀 보시면은 VLOOKUP으로 해가지고 H3셀에 있는 구입액을 이 표에 있는 첫 번째 열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죠. 비교를 하는데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수식을 또 한번 밑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복사할게요. 표 4에는 직위하고 직위표를 이용해서 직위별 수령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령액은 기본급 플러스 직위수당 플러스 가족수당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HLOOKUP, VLOOKUP, 인덱스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위표를 보시면은 이 직위표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직위가요. 직위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부분에 있죠? 네, 이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가로로 호리엔탈 해가지고요. H 가로 호리엔탈 해가지고 H 루컵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세로로 해야 될지 가로로 해야 될지는 내가 찾는 범위, 찾는 테이블이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에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HLOOKUP, VLOOKUP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직위에 따른 그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로 해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HLOOKUP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HLOOKU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OOKUP은 표 범위에서요. 여기 표 범위에서 첫 번째 표 범위라는 게 여기를 내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요. 첫 번째 행에 여기 행에서 찾을 값을 검색합니다. 찾을 값이 여기 지금 우리는 부장을 찾는 거죠. 부장이 첫 번째 행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그냥 우린 눈으로 그냥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범위에 첫 번째 행에서 찾아주는데 요거를 찾아줍니다. 찾아줄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겠어요. 여기 기본급도 있고요. 직위수당을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기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급 가져와 줘야 되고 직위수당도 가져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열번호를 이렇게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직위에 따라서 기본급 가져오기 또 해당되는 직위에 따라서 기본 직위수당 가져오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작업을 두 개를 해야 된다는 점,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한꺼번에 못 가져와요. 이 직위에 따라서 기본급 하나 가져오고 직위에 따라서 직원수당 가져와서 요거를 더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지금 두 번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기본급 한번 가져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H14셀, 즉 여기요 부장이요. 부장이 이 표 범위가 여기 있는 이 순수한 데이터요. 이거 여기 이거 포함시키지 않아요. 포함시키지 않고 내가 비교해야 할 데이터만
범위로 가져오고 거기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거를 딱 비교해가지고 보겠죠. 근데 보는데 이게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행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 범위에서 이거는 첫 번째 열, 여기 두 번째 행, 열이 아니라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기본급을 가져올 거니까 여기는 두 번째 행으로 표시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는 이거 마지막에 인수 정확히 일치해서 가져올 거냐, 유사일치해서 가져올 거냐 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장, 대리, 사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정확히 일치해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유사일치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정확히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false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부장이면은 부장 열에 이 부장 같은 열에 있는 두 번째 행이 있는 거 가져오기 해가지고 350을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본급 가져왔어요. 기본급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직위수당도 또 한 번 더 검색해가지고 가져와야겠죠. 예, 더하기 한 번 하고 더하기에서 HLOOKUP으로 한 번 더 검색해 봅니다. 또 뭘 검색해요? 직위. 다시 한 번만 더 하죠. 직위인 부장을 다시 한 번 더 검색해 봐요. 표 범위는 똑같죠? 그 범위해 가지고 또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올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직위수당 이제 가져올 거니까 직위수당은 세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겠죠. 세 번째 행에 있는 거 어떻게 가져와요? 뭘 해서 가져와요? 어떻게 일치해서 가져와요? 정확히 해서 일치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false로 해가지고 해서 그 해당되는 직위의 세 번째 행에 있는 거 값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8만 원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고 기본급 더하고 직위수당 더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족수당까지 더하게 됩니다. 가족수당은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으니까 이 테이블에 있는 이 가족수당 셀을 참조해서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계산을 해보면 그거를 바로 이렇게 HLOOKUP으로 두 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여기 하나. 여기 직위에 따라서 그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져오기 정확히 일치해서 가져오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직위에 따라서 그 범위에 세 번째 있는 행에 있는 직위수당 가져오기, 정확해서 가져오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수당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수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HLOOKUP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기본급하고 직위수당 해서 가져오는 이 함수를 우리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J14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우린 기본급 가져와야 돼요. 그 직위에 해당되는 기본급 가져오기 HLOOKUP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직위를 비교할 거니까 비교할 셀 참조 H14셀을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테이블 범위 지정해 줄까요? 우리는 여기요. 사원부터 해가지고 부장 마지막에 있는 직위수당까지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행에서 비교해야 할 이 대상이 첫 번째 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장이 이 첫 번째 행에 있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해주셨다면은 이것도 또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이 범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절대참조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절대참조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세 번째 인수 row index number 행의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급을 구할 거니까 기본급을 구할 행은
이제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래서 숫자 2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콤마 입력하시고 이거 생략하면은 유사일치가 되니까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략한다고 계속 이걸로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주시고 그냥 가로 닫고 유사일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일치일 경우에도 그냥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여기까지 다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일치여서 생략하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true로 항상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부장을 정확하게 일치할 때 찾아야 되니까 false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false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0이라고 하셔도 false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50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부장에 해당되는 두 번째 행 기본급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J14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는 주기수당 더해서 가져와야겠죠. 주기수당 더해가지고 가져오는 여기 마지막에다가 선택 클릭해 주시고 더하기 연산자 해볼게요. 더하기 하시고는 다시 한 번 더 HLOOKUP으로 직위에 해당되는 직위수당 가져오겠습니다. HLOOKUP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또 직위를 계속해서 비교할 거니까 H14셀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쉼표 눌러서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범위 지정해 줍니다. G25에서부터 J27까지 여기 있는 이 범위도 절대참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F4키 누르겠습니다. 자, F4키 누르셨다면 우리 다음번 인수 한번 볼까요? Row Index Number. 네, 몇 번째 행으로 가져올 거예요 했을 때는 우리 직위수당은 세 번째 행이 있으니까 3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콤마 입력해서 어떻게 일치해서 가져올 거예요? 정확히 해서 일치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0 누르고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장에 해당되는 직위수당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더 더해야겠죠. 가족수당까지도 더해야겠어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 더 눌러주시고 가족수당이 있는 I14셀을 참조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엔터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418만 원이 구해졌습니다. 자, 부장, 기본급, 직위수당 플러스 그리고 50만 원인 가족수당까지 더하니까 요 금액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수식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수식까지 이렇게 해서 HLOOKUP을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한 것이 되겠죠. 기본급 구해지고 기본수당 더해지고 마지막에는 가족수당 더한 것 이렇게 잘 개념이 조금씩 잡혔을까요? 자, 여기가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덜 돼도 연습으로 좀 채워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한 번 했다고 다 아시는 분은 뭐 또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신 분이라면은 연습해서 이거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여기 함수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함수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구해지게 되어 있어요.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을 곱하고 그리고는 여기 가격표가 여기 있죠. 여기 밑에 표 하나 있죠. 가격표. 가격표에는 의류 코드와 판매가, 할인가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할인가만 가져오래요. 할인가만. 이거 가져오려면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려면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HLOOKUP으로 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이렇게 인덱스, 매치로 요것만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는 인덱스하고 매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저걸 가져오죠. 그쵸? 그래서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량을 일단 곱해야죠.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판매량은 C14셀 곱하기 이제 할인가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할인가는 여기 가격표에 의류 코드에 따라서 할인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코드에 따라 이걸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인덱스는 이렇게 범위, 첫 번째 인수가 범위고요. 그 다음에 행의 번호, 열의 번호를 적어줘요. 근데 이런 거 구할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 다음번 요거 인덱스 함수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는요, 제가 함수 기본인 여기에 가셔가지고 보셔도 괜찮아요. 요거랑 같이. 제가 앞에서 설명할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찾기 참조 함수에 인덱스 매치가 있는데, 요 둘 중에 하나 누르면 인덱스 함수로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앞에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인덱스 함수는 먼저 여기 보면은 범위에서요. 범위에서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줍니다. 즉 여기다가 행번호 적어주고 열번호 적어주면 이 범위에서 해당되는 거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저는 이 A006을 지금 한번 구하는 걸 인덱스 함수로 구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범위를 설정해주고 행번호 정해주고 열번호 정해주면은 요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했냐면 첫 번째 배열 범위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필드 똑같아요. 필드명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데이터 그 범위에서요. 그 범위에서 네, 여섯 번째 행으로 찾습니다. 여섯 번째 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선 키보드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행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는 13번째 열은 여기서부터 지금 첫 번째 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해가지고 A006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요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행, 그리고는 세 번째 열, 여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인덱스 요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적어주면 좋지만 이렇게 직접 적어주기도 하지만 적지 않을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자동화하게 만들어주는 그거는 매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하고 매치가 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매치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치 함수는 이거 찾으려는 값을 먼저 첫 번째 인수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찾을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치 유형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이걸 먼저 설명드리자면 범위에서요. 이 범위에서 찾으려는 값의 상대 위치를 반환해줘요. 위치요. 값을 반환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몇 번째 있냐 하고 그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A006을 찾겠습니다. A006을 찾는데 매치 함수를 쓰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006 찾을 거예요. 찾을 건데 범위는 이렇게 합니다. 범위는 여기 범위만 찾는 거죠. 이렇게 넓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찾고자 하는 열 범위만 지정해 줍니다. 네, 열 범위만 이렇게 정해 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일치 유형을 제가 0으로 했는데 자, 여기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일치 유형이 조금 달라요. 그동안에 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0으로 하는 거는 그냥 정확하게 일치할 때 0, 즉 false죠. false인데 여기서는 false라고 안 적어요. 숫자로 저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0일 때 정확하게 일치 또는 1 또는 생략할 때는 같거나 작은 값으로 찾아줘요.
이럴 때는 꼭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은 찾을 수 없어요. 엉뚱한 값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거를 이 타입으로 일치 유형의 타입을 마이너스 1로 하면 같거나 큰 값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어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커말에서는 이것만 나와요. 다른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조금 실무에서도 요 정도만 쓰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쓰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도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때 거의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알아두시긴 하셔야죠. 어떨 때 이렇게 쓰여야 되는지.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A006을 찾을 건데 그 열 범위에서 요거는 몇 번째에 있는지 그 번호를 한자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6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서부터요. 몇 번째 있는지 보는 거예요. 1, 2, 3, 4, 5, 6번째잖아요. 그래서 6을 반환해 줍니다. 얘는 값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 몇 번째에 있는지 그 상대의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좀 아셨나요? 어렵죠? 이게 위치를 여기서부터 요 위에서부터 몇 번째 있는지 그 위치의 값을 지금 우리한테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찾을 때가 있잖아요. 매치를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로 해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 가로로 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제가 A006을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지금 상품 코드를 지금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가로로. 조금 전에 한 거는 제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세로로 했는데 그쵸?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행방향으로 제가 상품 코드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A006을 찾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매치 함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006 찾을 값을 이렇게 찾으려는 값을 문자니까 문자로 했는데 이걸 셀로도 참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디에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걸 찾으면 되겠고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했나요? 범위는 제가 순수하게 찾아야 할 행범위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행방향으로 있으면은 행방향으로 그 행만 해주셔야 되고요. 이 행도 이렇게 안 해주죠. 이렇게 여러 개의 행으로 안 하고요. 매치는 딱 거기 하나. 요거를 가고 싶다. 그럼 여기. 내가 두 번째에서 이걸 찾아야겠다. 그러면 이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찾아야 할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있는 걸 찾아주는데요. 이 A006은 지금 왼쪽에서부터 지금 몇 번째 있나요? 6번째 있죠. 그러니 얘도 값으로 6번째를 찾아줍니다. 네, 내가 범위 지정한 거기에서요. 이렇게 행번호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있는지 그 상대의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거죠. 열로 만약에 되어 있었어요. 열로 되어 있었으면은 위에서부터 몇 번째 있는지 그 상대의 위치인 6번을 반환해 주는 거죠. 네, 범위를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행으로 아니면 열로 해가지고 그 번호의 그 위치, 상대적 위치를 반환해주는 매치 함수가 되겠어요. 자, 요거 조금 많이 헷갈리지만 조금씩 해보시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인덱스하고 매치하고 둘 다 매치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지금 인덱스를 이렇게 찾았잖아요. 해당되는 이 테이블 범위에서요. 이 006은 A006은 6행 3열에 있다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구할 때 매치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부분만 해가지고 6번이라는 그 결과값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 6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매치 함수로 쓰는 거죠. 네, 저기 있는 요거를. 만약에요, 이게
행으로 제가 요거는 열이잖아요. 요거, 예, 열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 6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매치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매치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 3번에 해당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여기로 써야겠죠. 매치를 어디에 쓰냐에 따라 이거 둘 다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여기 있는 부위에서 행 또는 열에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디로 써야 될지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요. 이거 말고 이제 문제를 봐야겠죠. 우리 이거.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제 판매량 곱하기 이제 의류 코드에 따라서 이제 할인가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순수한 데이터는 지금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덱스는 여기 있는 이런 거는 안 해요. 네, 순수한 데이터만 가지고 올 거예요. 필드명 하지 않습니다. 이 의류 코드도 사실은 여기서 이게 해도 돼요. 이게 지금 여기는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만 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범위를 설정할 때. 근데 좀 달라지죠. 이렇게 했을 때는 할인가는 3행에 해당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는 행이 필요 없는 그냥 일행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기 있는 행 번호가 달라지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정답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행을 가져와야 되나요? 두 번째 행을 가져와야겠죠. 우리 할인가 구할 거잖아요. 그쵸? 우리 코드에 따른 할인가 구할 거니까 여기 두 번째 행은 두 번째로 정해 주셔야겠죠. 음. 근데 이거는 왜 자동화 안 하나요? 여기에. 이 자동화 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교할 게 뭐냐면 할인가 구하는데 의류 코드에 따른 할인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 의류 코드에 따른 이렇게 구할 거니까 할인가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번호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는 행을 두 번째 행으로 할인가 가져오겠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여기 의류 코드가 어떤 거에 따라 여기 의류 코드가 여기 있는 코드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열 가져올 건지 두 번째 열 가져올 건지 세 번째 열 가져올 건지 결정해 줘야겠죠. 근데 그거 여기 어떤 거에 따라 요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와요? 그걸 바로 매치 함수로 가져오는 거죠. 매치 함수로 찾을 값이 뭡니까? 의류 코드죠. 의류 코드. 의류 코드가 어디에서요? 어디 범위? 딱 여기 범위잖아요. 이 범위에서 어떻게 가져와요? 어떻게 일치해서 가져와요? 정확히 일치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비교하겠죠. 자, 헷갈려요. 지금 헷갈려요. 자, 인덱스는 여기서는 이 범위가 여기 이렇게 초록색 범위로 해가지고 이 범위만큼 네, 하는데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할인가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런데 가져올 건데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순위를 열 번호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 열 번호를 매치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매치가 의류 코드에 의해서 의류 코드가 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의류 코드 맞는 거를 매칭해 주는 거죠. 매칭해 주는데 이 매칭할 때 정확히 일치해서 가져오겠다. 어디 범위에서? 여기 범위에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까요? 자, 판매량 곱해 줍니다. 그리고는 할인가를 구해 주는데 할인가가 이 범위에서 이 범위가 제가 이렇게 범위라고 초록색 범위라고 했지만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기가 행이 세 번째 행으로 가져와야겠죠. 세 번째 행으로 가져오고 열은 이 의류 코드로 매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의류 코드가 A14 셀이
A14셀 여기 있는 행이 이 오류 코드가 있는 이 범위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MK101은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상대적 위치로 했을 때 네, 첫 번째 위치에 있죠. 그러면 1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1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범위가 이 범위에서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첫 번째 열에 있는 여기 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지금 315가 되겠고요. 그쵸? 315 곱하기 이제 여기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요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요 금액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많이 어렵죠? 여기 행하고 열을 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부분에서요. 두 번째 행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요 매칭해 가지고 가져오기. 만약에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볼까요? 여기 MK103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가져오겠다 하면 어떻게 가져와요? 두 번째 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두 번째 행에 103은 여기 세 번째 여기가 3으로 바뀌겠죠. 이거랑 매칭하겠다 하면 그쵸? 이게 MK103이 1, 2, 세 번째에 해당되잖아요. 상대적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2행, 3열로 해서 가져오겠죠. 어디 범위? 요 초록색 범위에서 1행, 2행에서 1, 2, 3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가져오기. 저게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아셔야겠죠. 네, 그리고 열로 되어 있는 구조. 거기에서 매칭해가지고 딱 그 값을 가져오는 거.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총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14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할 거니까 판매량을 먼저 참조해 주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판매량 참조해 줄게요. C14셀을 참조해 주시고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니까 곱하기 연산자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할인가를 구해 줄 거예요. 할인가. 우리는 정답에 있는 거대로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인덱스 함수로 해서 찾아와야 되니까 인덱스 함수 불러주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인수가 array,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범위는 우리는 이 범위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판매가와 할인가가 있는 범위, 그 범위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26에서부터 D27까지 범위 설정해 줄게요. 그 범위에서 이제 행과 열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 줬는데 우리는 이것이요. 요 밑에도 계속해서 참조해 줄 거니까 절대값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F4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인수하러 콤마 입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에는 row number예요. row가 뭐예요? 행이죠. 행 넘버를 정해줍니다. 지금 범위 지정한 데에서 우리가 가져올 행은 두 번째 행이 되겠죠. 할인가가 해당되는 두 번째 행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쉼표 눌러볼게요. 그리고는 컬럼 넘버를 구했습니다. 열 번호를 정해주면 돼요. 열 번호, 여기가 열 번호를 정해줄 건데 이거는 의류 코드에 따라서 열 번호를 정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치 함수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 불러줄게요. 네, 값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서 값에 해당하는 거를 네, 그대로 맞춰서 매칭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네, lookup value 찾을 값을 정해줍니다. 자, 어떤 것을 찾아줄 거예요? 의류 코드인 값과 여기 표에 있는 거하고 일치해서 가져올 거니까 의류 코드를 찾을 거죠. A14셀을 찾을 거고요. 네, 콤마 눌러서 그 다음 인수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인수는 lookup array래요. array는 범위예요.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 A14셀, 즉 의류 코드를 찾을 범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의류 코드를 찾을 범위는 B25에서부터 D25가 되겠죠. 이 범위도 우리가 수식을 계속 복사할 거니까 절대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F4로 절대참조 만들어 주셨다면 다음 번째 인수하러 콤마 입력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다 작음, 정확히 일치, 보다 큰 보이시죠? 보다 작음,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 거고 보다 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돼서 찾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의류 코드가 정확히 일치해서 찾을 거니까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 여기까지 타입까지 다 정해 주셨다면요. 우리 가로 닫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 한 거죠. 이 인덱스 여기 범위에서 여기 판매가와 할인가 범위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의류 코드에 따른 열번호 반환해 주겠습니다. 그쵸? 여기에 M001은 첫 번째에 해당되니까 상대적인 위치 1번 가져오겠죠. 1 숫자 1. 자, 이렇게 하면은 25,500 곱하기 315 해서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로 하나 더 안 닫았군요. 네. 가로 하나 더 안 닫았네요. 자, 그래서 832,500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fx 통해 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 상자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자, 요렇게 하셔도 되긴 한데 이게 요거 근데 의미를 조금 아셔야 요거를 하든 뭐 그냥 조금 나중에 제가 요걸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걸로. 네. 자, 요거 우리 수식 복사해 볼까요? 수식 복사 쭉 드래그 앤 드롭. 자, 인덱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인덱스는 여기 범위에서 행번호, 열번호 적어주시는데 이 매치가 행에 올 때도 있고 열에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찾는 범위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열번호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게 매치 함수 이게 찾는 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다면은 행번호로 찾아줘야 되니까 이 배치가 행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개념이 조금 잘 잡히셔야 행으로 할지 영으로 열로 할지 그게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뭐, 제가 뭐 어떻게